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내고등학교 의생명과학동아리 바코드입니다. 현미경이란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물리학, 화학 등 거의 모든 자연과학 분야에서 생물체 및 특정 물체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물의 상을 확대시켜서 볼 수 있게 만든 기기입니다. 현미경의 역사를 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현미경. 작은 세상의 비밀을 푸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현미경은 언제 발명됐을까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려고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1590년경 네덜란드에서 안경을 만들던 한 아버지와 아들 얀센 부자가 마침내 최초의 현미경을 발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현미경. 몸체의 양쪽 끝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붙여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초의 현미경으로 벼룩을 비롯한 작은 곤충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미경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 그는 직접 복합 현미경을 만들어 다양한 대상을 관찰했는데요. 이때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인류는 드디어 모든 생명의 기초, 세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60년경 네덜란드의 직물상이자 발명가 안톤 판 레벤후크가 현미경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렌즈를 아주 작게 갈아서 황동판에 끼운 레벤후크의 현미경. 나사를 통해 초점을 맞추고 물체를 보는데요. 그 배율은 무려 최대 270배. 머리카락, 씨앗, 곰팡이, 인류 최초로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작은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18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를 차이스와 에른스트 아베, 오토 쇼트가 렌즈 가공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수한 현미경 렌즈를 만들어냈고 현미경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현미경. 현미경의 역사가 곧 과학 발전의 역사인 셈이죠. 시료의 가시광선을 쪼여 대물 렌즈로 확대한 상을 저반 렌즈로 다시 확대하는 원리를 이용한 광학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고 색깔 구분이 가능하며 세포와 일부 세포 속이 간의 대략적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예로는 의학 및 생물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물체를 통과한 빛이 두 개의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되어 물체 모습이 확대되어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물 현미경, 물체를 통과한 빛이 아니라 물체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체 현미경, 색이 없고 투명한 시료라도 그 내부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특수한 현미경이 위상차 현미경, 마지막으로 광물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현미경인 편광 현미경이 있습니다. 시료 단면에 전자선을 투과시켜 대물 렌즈로 확대한 상을 저반 렌즈로 다시 확대해서 시료 단면에 2차원 영상을 얻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는 관찰할 수 없으며 색깔 구분이 안 되고 세포나 세포 속이 간의 단면을 관찰하는 데 적합합니다. 금속으로 코팅한 시료 표면에 전자선, 즉 1차 전자를 주사한 후 금속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감지해서 시료 표면의 3차원 입체를 얻는 원리를 이용하고 투과전자 현미경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 뒤에 연구 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고정합니다.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연구 표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반 렌즈로 보면서 재물대를 올리면 연구 표본이 렌즈에 닿아 렌즈나 연구 표본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대강의 초점을 잡고 미동나사로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이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현미경은 매우 민감한 기기이므로 조심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미경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은 매우 민감한 기기이므로 보관하고 운반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른손으로는 현미경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왼손으로는 몸통 바닥을 단단하게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들고 가면 현미경이 흔들리면서 렌즈 등 부착된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며 본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관찰할 곳은 책 등 다른 물건이 없는 정돈된 상태여야 하며 전원을 연결하는 전기선은 손과 발에 잘 걸리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렌즈 관리와 먼지 방어 등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표본 제작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표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본이란 생물의 몸 전체나 그 일부에 적당한 처리를 가하여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표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생물 시료가 빛이나 전자빔의 투과를 막기 때문에 이들 빛이 통과하여 음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우 얇게 제작되어야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표본 제작 과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양파의 바깥쪽 부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얇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포액을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파의 안쪽 부분을 사용하면 바깥쪽보다는 두껍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포액을 보기에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포액을 쉽게 관찰하기 위해 양파의 안쪽을 사용했습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붙어있던 쪽이 위로 가게 해둔다면 주름이 없게 하기 쉽고 염색약을 떨어뜨렸을 때 염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른 양파 위에 염색약을 떨어뜨린 후 덮개 유리로 잘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삐져나온 염색약을 거름종이로 잘 흡수시켜줍니다. 감자를 잘 긁어내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감자 위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양파와 마찬가지로 덮개 유리로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삐져나온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거름종이로 잘 흡수시켜줍니다. 이때 감자의 녹말이 아이오딘화 칼륨을 만나 청藍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본을 제작할 때 재료 준비,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잘 보셨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1번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말은? 이것은 아까 현미경 구조 영상을 잘 보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가에는 대물 렌즈, 나에는 저반 렌즈가 들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현미경은 매우 민감한 기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데 현미경을 운반할 때 손 위치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의 정답은 반드시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른손으로는 현미경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왼손으로는 몸통 바닥을 단단하게 받들어 주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최초의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과 복합 현미경을 만들고 처음으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